대해적 시대 이전 세계 최강, 최악으로 군림했던 록스 해적단 출신이며 후일 해적왕으로 불린 로저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흰수염은 로저의 죽음 이후 신세계에서 지위를 구축하며 사왕의 일각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4번대 대장 사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손에 넣게 되자 그 열매의 진가를 알고 있던 티치는 결국 흰수염배의 철칙을 어기며 동료를 살해하게 되고, 이어 당시 2번대 대장이었던 에이스는 자신이 관리하는 2번대의 일원이었던 티치를 쫓아가게 되지만 에이스는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바나로 섬에서 티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이스와 티치의 결전으로 인해 펼쳐진 원피스 1부 사왕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 본부와의 정상결전. 세계 최강이란 타이틀을 손에 넣은 흰수염은 과거 폐양색 요를 사용할 수 있던 전성기 시절과는 다르게 고령의 나이와 지병 때문인지 전성기 시절의 전투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당시 해군 대장들과의 결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당대 최강의 해적이었던 흰수염이 해군 대장들과의 전투와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결전 속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자 흰수염은 과거 원피스를 찾게 되어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던 로저와의 마지막 술자리를 회상하게 되고, 이어 흰수염은 로저를 통해 D의 일족의 정체와 과거의 진실, 그리고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처럼 로저를 통해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던 흰수염은 자신을 죽이려 한 티치에게 로저가 기다리는 인물은 적어도 너는 아니라는 말을 언급했고, 이어 로저의 뜻을 잇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에이스의 뜻을 잇는 자도 나타난다며 언젠가 수백 년간의 역사를 전부 짊어지고 이 세계에 도전할 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원피스의 존재를 발설했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전 세계가 휘말려들 정도의 거대한 전쟁을 너희들 세계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신의 천적이라 불리는 D의 일족 루피는 이번 오니가시마 최후의 전쟁에서 사왕 카이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와노쿠니 근방에 배치된 세계 정부의 함선 앞에 당도한 800년 전 조이보의 동료 지니샤와 와노쿠니에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 그리고 나머지 포네그리퍼와 야마토가 지닌 오뎅의 일지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세계 정부는 오니가시마 전쟁의 전황을 듣게 되며 수백 년이나 각성한 일이 없었던 전설의 열매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루피가 언젠가 세계 정부를 상대로 도전할 때 목숨을 걸고 루피를 도와줄 수 있는 지금까지 공개된 최강 전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 미우크는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바라보며 이 바다 위에서 가장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고, 이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잇따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며 루피의 진가를 일찍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강점을 지닌 루피는 실무의 도플라밍고와의 전투 이후 강력한 전력이 될 수 있는 캐번디시, 바르톨로메오 등 총 7개 해적단이 선장이 되며 총은 5,640명이라는 산하 해적단이 밀짚모자 일당 위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플라밍고의 결전에서 루피의 강함과 인풍에 감동한 각 해적단의 선장들은 우두머리 밀짚모자 루피 선배의 방패가 되고 창이 되며 목숨을 바쳐 루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듯이 루피가 세계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강한 전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하 해적단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일 것 같은데요. 이처럼 스스로 성장해 언젠가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나레이션처럼 부하의 술잔을 나눈 산하 해적단의 전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 정부와의 결전에서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피와 깊은 인연이 있는 전 칠무의 고아인콕과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녀 비비, 그리고 혁명군의 참모총장이자 루피와 의형제를 맺은 사보는 현재 레벨리 이후 해군에게 체포되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전개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부사해적단의 선장 고아인콕은 레벨리 이후 칠무해가 철폐되자 해군이 행콕을 생포하기 위해 해군의 함선과 코비가 파견되었고,
이어 비비는 세계정부의 진정한 흑막이자 최종 보스가 될 수 있는 이무에게 루피, 검은 수염처럼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며 앞으로의 위험을 암시했고, 마지막으로 사보는 레벨리 4일차 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해군 대장들과 결전을 벌이며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루피를 도와줄 수 있는 최강의 전력 행콕과 비비 그리고 사보가 현재 위기에 처한 가운데 만약 모두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태양색을 지닌 행콕과 알라바스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왕녀 비비, 그리고 이글이글 열매를 사용할 수 있는 혁명군 사보는 세계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할 루피를 도와 실무회를 폐지시킨 해군의 신병기와 결전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로저는 인어의 모습으로 태어난 해왕류의 왕 포세이돈의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포세이돈이 태어나는 시기가 자신들의 모험과 맞지 않아 결국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어인섬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가진다면 세계를 바다에 침몰시킬 정도의 손꼽히는 힘을 지닌 고대병기 포세이돈은 그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세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기록이 공개되었듯이 현재 포세이돈으로 탄생한 시라오시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은 다름 아닌 제2의 조이보유가 될 수 있는 루피이기에 시라오시 또한 루피가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막강한 고대병기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 오로성과 최종 보스 이무에게 큰 위협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피의 스승이며 지금도 전설급 해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명왕 레일리는 로저의 아들 에이스가 죽음을 맞이했던 정상결전에선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레일리 또한 역사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저의 마지막 수건을 이루기 위해선 루피가 일으킬 거대한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처럼 현재 레일리는 전설급 해적이긴 하지만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보여줄 수 없는 고령이기 때문에 해군 대장들과의 결전에선 다소 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해군본부와 세계정부가 지닌 최강 전력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강자이기 때문에 레일리마저 세계정부와의 결전에 참전하게 된다면 수세에 몰린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수 있는 강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